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또 딸미가 왔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왜 나빠? 유치원 때부터 소미를 봤지만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소미를 생각하면 웃는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항상 밝고 씩씩한 친구였거든요. 선생님, 강마루가 한숨이 울렸어요. 여자아이들이 쪼르르 선생님께 달려가 이 상황을 일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자애들은 혀를 찌찌찌 찼어요. 하여간 여자애들은 고자질쟁이야. 동호가 마루를 위로하듯 옆에서 말했지만 마루에게는 소미의 울음소리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마루 엄마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마루가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미 어머니께도 제가 따로 연락해서 사과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마치 선생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전화기를 들고 고개를 연신 숙이던 엄마가 속상한 눈빛으로 마루를 바라봤어요. 마루는 선생님의 전화가 왔을 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마루야, 어떻게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니? 엄마는 마루한테 너무 실망했어. 엄마의 말에 마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게 입은 더러워가지고 형이 피식 웃으며 말을 못했어요. 그 탓에 엄마의 따가운 눈초리가 형 쪽으로 향했어요. 강하루, 말 예쁘게 쓰라고 했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마루에게 매일 나쁜 말만 해대니까 금세 배워서 저러는 거 아니야? 사춘기 때라 그런 거겠지. 이 시기만 넘기면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루, 마루, 너희 둘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반성문 써와. 아, 사고는 저 새끼가 쳤는데 왜 나까지 그래? 얘가 그래도 또? 엄마가 무서운 눈빛으로 하루를 보자 하루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만을 표현하듯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형의 행동에 엄마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마루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방송문을 쓸 종이를 꺼내고 맨 위에 반정문이라는 글자를 쓰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난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소미가 우는 모습은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친구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종이 위로 마루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금세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는데도 엄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엄마를 따라 외출할 준비를 마친 마루는 엄마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어요. 소미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엄마 손을 잡고 소민의 아파트에 도착한 마루는 소민의 집을 올려다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미가 과연 사과를 받아줄까? 다시는 나를 안 보고 싶어 하면 어쩌지? 혹시 아직도 울고 있진 않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마루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소미의 집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소민의 가기로 소미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이상하다며 엄마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달칵 소미의 집 대신 옆집 문이 열렸어요. 소미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궁금해서 나와보신 거였어요. 새벽에 그 집 딸내미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구급차가 오고 애기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할머니 말에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루도 너무 놀라 눈이 희둥그레졌죠. 소미가 아프다니 대체 무슨 일이? 무슨 일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마루는 자신 때문에 소미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아줌마한테 전화해봐. 소미 어느 병이 있는지 빨리. 마루는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는 서둘러 소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미 엄마와 통화하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마루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소미가 있는 병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병원이었어요. 혼자 가고 싶다는 마루의 말에 엄마는 마루를 병원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돌아갔어요. 병실 앞에 선 마루는 한솜이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병실 맨 안쪽 창가 앞에 몸이 많이 아픈지 잔뜩 찡그린 얼굴로 누워있는 소미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미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소미야.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해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어린 시절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죠.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부터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고쳐지지 않는 거죠. 어른 중에서도 습관처럼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섭고 피하고 싶고 대화를 나누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마 좋은 인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언어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해요. 말은 씨가 돼요.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그대로 됐을 때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이용하곤 해요. 씨를 뿌리면 싹이 틉니다. 그 싹은 자라서 꽃이 되기도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말도 말의 씨앗이 되어 자란다는 말입니다. 나는 행복해, 난 잘 될 거야, 넌 소중해, 넌 잘할 수 있어 등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씨앗이 돼요. 정말 그 말대로 이루어지겠죠? 정말 행복해질 거고 자신감이 넘쳐서 뭐든지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난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짜증나, 하기 싫어 등의 말이 씨앗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져 자신감이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될지 몰라요. 정말 말처럼 짜증나는 일들만 가득할지도 모르고요. 말은 이처럼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더 짜증이 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죠. 반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날 거예요. 생각도 건강하고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쁘고 고운 말에 씨앗을 뿌려 마음속에 자신을 꼭 닮은 예쁜 꽃을 피우기로 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습관이 된다면 긍정적이고 자존감 높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어요.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시합 전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완벽한 연기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도 운동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나는 이 운동장에서 최고가 된다. 긍정적인 말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두 선수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었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마법 같은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 예쁜 말,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긍정적인 말들이 쌓여 빛나는 미래를 선물해 줄 테니까요. 3살 버른 8가지 간다.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언어 습관이 자리 잡히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표준어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우리말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 시기에 초성만 사용한다거나 유행어, 줄임말은 물론 욕설과 비속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면 어린이 되어서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들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 보세요.